두 번째 질문, 후배가 말을 잘 안 듣는다.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개선 의지가 안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언할 것인가? 여기서 조언은 결국은 그 대책을 묻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솔루션은 우리가 배운 하늘 비우상 그리고 생각, 행동, 결과입니다. 하늘에 먹구름 잔뜩 끼어있다. 이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비가 오겠다는 생각으로 우산을 챙깁니다. 우산을 챙기면 나는 어떤 모습, 너는 어떤 모습 이렇게 대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 행동, 결과 이것이 산업 현장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얘기는 생각이 있으면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크든 적든 결과는 나오기 마련이죠. 이것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광고죠. 생각, 행동, 결과 이 개념이 활용된 NCS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도식하겠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C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는 겁니다. 경쟁력 하락, 이것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D에는 생각이 들어가야 되겠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자, 팀장이 너무 바쁘다. 이것은 행동입니다. 숙련 떨어진다. 코칭이 불충분하다. 4번 팀장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한다. 이것은 생각이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팀장은 항상 바쁘죠. 그러면 C에 1번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했으면 이제 이에 따른 대책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 역시 NCS 문제죠. 팀 실적이 떨어지는 이 팀들 현상이 이와 같이 나타났답니다. 자, 인과관계에 따라 들어가서 근본 원인 D를 찾아냈답니다. D 찾아냈다는 거죠. 자, 팀 실적 하락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D는 생각이 되겠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 원인을 찾아냈으니까 이제는 대책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내용 보면 팀장 자신이 뭐든지 해야 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바쁘겠죠. 바쁘니까 팀원들 코칭을 못하게 되죠. 팀원들 코칭 못하니까 숙련도 떨어지고 팀원들 어역이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자, 근본 원인은 팀장에게 있습니다. 팀장이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책은 팀장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팀장에게는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 못지않게, 이 말은 일을 잘 하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네가 뭐든지 다 안고 일을 하면 팀원들 코칭도 안 되지. 코칭 안 되면 업무 숙련도도 떨어지지. 그러면 의욕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팀 실적 하락으로 나타나지. 자식아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팀원들에게 업무를 배분해라. 배분하면 그 자체가 코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의욕도 생기고 해서 전체 팀 실적을 끌어올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와 같은 맥락이죠. 자, 2번 질문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마침 SK 실행 역량 평가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D와 R은 선후배 관계인데 전반적으로 R은 즉 후배는 선배보다 경력은 적다 하지만 기술 영역에서 뛰어나서 어떤 업무에도 실수 없이 일을 잘 진행하는 편이랍니다. 그러던 중 선배 D의 실수로 현장에서 고장이 나서 상품 제조 진행에 차질이 생겼대는데 다행히 후배 R이 현장에서 잘 대처해서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후배 R이 대놓고 불평하면서 선배가 자신보다 기술이 부족하다고 흉을 보고 다닌답니다. 그러면 D, 선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묻고 있죠. 자, 여기서 분명하게
흉을 보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배가 자신보다 기술 능력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쨌든 기술 능력이 낮다는 것은 팩트죠. 여기서 어쨌든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배인 내가 부족한 점을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기술력이 뒤지지 않도록 기술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면 후배로부터 이와 같은 빙정되는 얘기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분석과 해석은 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죠. 그러면 이제 3개월 뒤에 제 자식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한 문제가 더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입사 동기 G와 C는 같은 부서에 발령을 받았다 합니다. C는 성격이 켜라 그래서 빠르게 정했다. 반면 C는 내성적인 면이 있어서 G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편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주로 G에게 주요 업무 맡겨지고 C는 G 업무를 지원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면 꼼꼼하고 차분한 C가 G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매번 평가에서 C가 G에 가려져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당신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니? 여기서 팩트는 G가 있고 C가 있는데 G는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이 C보다 떨어진답니다. 그러나 평가는 좋게 받고 있다는 거죠. C는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은 좋은데 평가는 낮게 받고 있답니다. 이것이 팩트죠. 그러면 C는 이와 같은 팩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결국은 1번이 답입니다. 배울 점이 무엇인지 관찰해서는 G의 장점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죠. 역시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젠 답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죠. 앞에서 SK 문제 2개에서 확인해 봤듯이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꿀 행동 방향을 찾아야 되죠. 여기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성찰을 먼저 해야 합니다. 후배가 매번 말을 안 듣는지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말을 안 듣는지 이와 같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팩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빙정되는 후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은 후배가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텐데 그것을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서는 나 자신 성찰을 먼저 하고 후배에게 모범이 되는 그 같은 행동을 보이겠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파이팅 하십시오.